AI 시대의 창작자로 살아가는 법. 나는 하루 200g의 식량과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말은 지나친 비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게 있어 아이디어는 식량 이상의 절실함을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먹는 밥과 물리적 에너지를 떠올리며 하루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창작자에게는 아이디어야말로 삶의 동력이다. 밥이 포만감을 채워주고 몸을 움직이게 한다면 아이디어는 정신과 영혼을 움직인다. 물론 식량은 굶어선 안 되는 기본 요건이지만 생각 없이 멍하니 살아가는 삶 역시 창작자에게는 굶주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에 참신한 무언가를 내놓는다는 희열이 컸다. 막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를 주체하지 못해 놓트며 수첩이며 머릿속이며 도무지 가만히 두지 못했다. 이건 참 독특하다. 이걸 써서 인정받으면 어떨까? 라는 즐거운 상상이 종종 가슴을 뛰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 글이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명해지는 것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처음에는 책 한 권이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만으로도 희열이었지만 그 후에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돈벌이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글을 고치고 다듬게 된다. 또 어느 시점부터는 명성을 위해 글을 쓰는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마주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진짜 동력은 아이디어를 쌓고 꺼내는 습관이며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것은 곧 나의 일하는 태도라는 점이다. 일과 노력 그리고 습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루하루 양질의 식량으로 몸을 살찌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아이디어의 원천을 파고들고 발굴해야 한다. 그 습관은 더 많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갈증처럼 매일 아이디어가 새롭게 요구된다. 나는 이제 유튜브에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때로는 하루 200kg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가 그렇듯 내 글쓰기의 여정 또한 희한한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을 찾아 헤매고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할 이야기를 갈구하며 진귀함을 쫓았다. 그 시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마치 끝없는 우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희한함이 현실적으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독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글쓰기 습관이 자리를 잡고 글을 생산하는 속도와 질이 안정되어 가자 이번에는 어떤 책으로 명성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났다. 이처럼 초기의 낯설음 추구에서 상업적 가치로의 전환, 그리고 명성 추구로 이어지는 작가의 여정은 결코 이상한 흐름이 아니다. 그 과정은 마치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쳐주는 기둥이 있으니 바로 노력의 습관이다. 기발한 발상 하나가 떠올랐다고 해서 좋은 영감에 이끌려 밤새우며 글을 써낸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꾸준히 같은 장소에서 혹은 매일 다른 장소라도 꾸준한 리듬과 태도로 글을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습관은 믿음직하다. 습관화된 노력은 의심 없이 몸을 움직이도록 만들고 습관화된 창의성은 비어있는 머릿속을 어느 순간 또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채운다. 오늘은 쓰기 싫어도 의자에 앉으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때때로 나는 창의성은 일종의 축적된 근육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근육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 역시 습관으로 단련되면 웬만해서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A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방대한 지식이나 뛰어난 문장력이 주목받았지만 이제 그 기계적 역량은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훨씬 능숙하게 처리한다. 몇 초 만에 수십억 건의 정보를 검색하고 멋진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글쓰기 재능과 지식의 희소성은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작가, 창작자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 즉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어진 재료를 기계처럼 가공하는 능력보다 어떤 재료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다. AI가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순식간에 뽑아낼지라도 그걸 어디에 써먹을지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엮어낼지를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길을 걷다가 소소하게 스치는 풍경에서,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혹은 갑자기 튀어나온 엉뚱한 상상에서도 아이디어는 싹 튼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태도다. 한번 스친 번뜩임을 기록으로 남기고 부족한 부분은 AI의 도움을 받아 보완할 수도 있다. 이렇듯 AI 시대에는 독창적이고 기획력 넘치는 아이디어만이 진정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하루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외친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과 AI가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부족해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를 숭배한다. 그것이 단순 노동이든 머리를 쓰는 창작이든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간에 내가 집중하여 땀을 흘리고 몸과 마음을 투여하는 행위 자체를 사랑한다. 일은 진정제이자 자극제다. 정신적으로 복잡할 때 그 복잡함을 잊게 해주는 진정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정돈되어 무료해질 때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종종 일과 도피 혹은 일과 놀이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있어 일은 기분 전환이며 동시에 도피처다. 몰입감 넘치는 업무나 창작 활동에 빠져들 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몰입의 쾌감은 여느 취미나 놀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내 안의 불안이나 두려움이 소멸되는 기분마저 든다. 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이기도 하다. 몸의 근육이 아니라 창작 근육과 사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과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결과물로 눈에 보이는 산물이 나온다는 점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다. 나는 친구와의 술자리보다 놀이터나 카페에서 수다 떠는 여유보다도 내 글 쓰는 도구와 독자의 반응이 더 큰 즐거움과 휴식을 가져다 준다고 느낀다. 누군가는 그건 일 중독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게 일은 중독이 아니라 몰입과 해소의 장이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왔다. 커피숍, 식당, 욕실, 여행지, 침대, 거실, 호텔, 극장 등에서 나는 아이디어를 잡아채거나 문장을 다듬었다. 이 지속적인 작업은 내 삶에 활력을 주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로소 달리는 자만이 보는 풍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멈춰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물론 쉴 때 얻는 통찰이 있고 휴식의 가치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 삶의 철학은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에 더 가깝다. 멈춰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 타인에게 말을 걸고 경쟁하고 부딪히며 얻어내는 진짜 풍경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은 나에게 꾸준히 만족을 준다.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고 경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독려한다. 글을 쓰는 습관과 창작의 즐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AI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대체하고 더 구체적이며 정교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이디어는 인간이 부지런히 발굴하고 결합해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일이라는 것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한순간의 기쁨만이 아니다. 나는 달리면서 주변에서 흘러가는 풍경을 보고 몸과 마음의 박동을 느끼고 또 새로운 동행자를 만나며 생겨나는 에피소드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글감과 이야기로 엮어낸다. 이처럼 달림 자체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고 그 자체가 창작의 원천이 된다. 끝으로 하루 200g의 식량과 200kg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내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매일의 새로운 지적 자극과 창의적 도전을 갈구한다. 글 쓰는 이에게나 영상을 만드는 이에게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에게 아이디어는 물보다도 소중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식량 삼아 달리는 삶은 절대 지루할 틈이 없다. 나는 앞으로도 달릴 것이다. 멈춰서 얻을 수 있는 풍경은 나를 다채로운 곳으로 이끌지 못한다. 달릴 때 내게 주어지는 흐릿한 바람소리와 눈으로는 다 잡아내지 못할 수많은 장면들이 오히려 나를 풍요롭게 한다. 그중 몇몇 장면은 아이디어가 되어 또 한 번 나를 움직이도록 만든다. 나는 그렇게 작업하고 그렇게 창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비로소 보인다. AI 시대에는 아이디어만이 전능하다. 이 두 문장이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요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오늘도 나는 내게 필요한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열심히 발걸음을 옮긴다. 달리면서 찾아낸 아이디어와 노력의 습관이야말로 내가 세상과 접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